공부를 아예 손을 놓은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아예 손을 놓은 학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를 거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주요 사항,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수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 학교의 공통된 변동사항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이 완화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서류 100%의 내포를 살펴볼 때 교과와 비교과의 내포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내부적 반영 비율로서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종이 있고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종이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급 사태로 인해서 비교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그 교과에서는 약점이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고 영상이 나갔고 그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자, 최저를 완화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대가 더 까다로운 최저를 수시에 적용을 하고 비교과의 반영 비중도 상당히 높아서 3등급이나 4등급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최저를 맞추고 또 좋은 비교과를 갖고 있으면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합격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최저조차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과의 반영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천서도 폐지됩니다. 추천서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 중에서는 비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비교과에 대해서 영향을 그나마 미치고 있던 추천서가 폐지됨으로써 역시 비교과의 비중은 축소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과의 비중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이대는 원래부터 교과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좀 더 높은 입결을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할까 좀 고민했는데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략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에 학생한테 필요한 컨설팅이 뭐 내신 컨설팅이 있을 수도 있고 수능 최저에 관련된 수능 컨설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컨설팅들이 있는데 원래 내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진행이 됐었던 2020학년도 이전 입시와는 달리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내신 컨설팅을 하라고 할 겁니다. 내신 컨설팅은 제가 이제 중간고사 4주 전, 기말고사 4주 전에 이제 학생에게 내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교습을 해주고 또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확인을 매일매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뭐 7등급의 학생을 제가 2등급까지 끌어올린 적도 있고 그 학생은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꽤 오래전 학생인데 공부를 아예 손을 놓은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아예 손을 놓은 학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교 30등권에서 전교 2등, 뭐 아니면 전교 5등에서 전교 1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내신 컨설팅은 제가 굉장히 추천하고 싶긴 한데 한 명에게 투자해야 되는 사람의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몇 명을 해야 될지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략 컨설팅만으로도 1월, 2월이 거의 다 차버렸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랑 이제 연계 관리를 쭉 해온 학생들은 제가 내신 컨설팅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또 실제로 그 효과를 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내신을 많이 올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너네 내신 진짜 중요할 거다. 딴 데서 비교과 뭐 얘기 많이 해도 웬만하면 내신 위주로 가라.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이제 예비고3으로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리 내신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까다로운 입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신이 중요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2021년부터는 내신이 되게 중요하니까 내신 이미 너무 망해버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꼭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내신을 올릴 여지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내신을 꼭 올려가지고 2021학년도에 내신을 반영하는 그 학교들의 수시 입시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잡아왔어요. 네. 그래서 현재 예비고 3 중에서 작년부터 이제 관리를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다 오른 상태라서 다행히도 지금 많이 성과를 봤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축소됩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밑에서 살펴볼 거고요. 한국음악, 무용, 스크랜트는 전원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하고 정시는 선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정시 모집 주요 사항 보시면 정시 모집의 인원이 확대됩니다. 2020년도에 783명에서 956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리고 이대는 항상 25, 25, 25, 25라서 외우기가 쉬웠는데 이번 정시 입시부터는 인문계열은 국어 30, 자연계열은 수학 30으로 변동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학 전형을 살펴보시면 자 이게 그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새로 개설한 전형과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일단 인원수가 줄었고 여기는 아예 교과 80에 면접 20이에요. 그럼 자소서를 제출하나요? 자소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에서 고려대학교와의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수능 최저를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는 고교추천 전형에서 없앤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도 미래인재 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채점이 되고요. 서류 100이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고른기회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위주의 논술 전형은 479명으로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과를 30% 반영하고요. 제가 이런 점 때문에 이대는 기본적으로 교과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 100인 학교에서도 서류 100인 전형에서도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내신의 반영비율이 높고 원래 높고 올해는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 거예요. 자, 실기랑 실적 위주로 살펴보시면 어학특기자 전형, 과학특기자 전형, 국제학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연세대학교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가 폐지됐어요. 그죠? 어문학특기자, 과학인재, 어문학인재, 과학인재 폐지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특기자가 계속 폐지되는 구조예요. 이제 비교과는 점점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1단계 사배수의 서류 100%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을 70% 반영하고 면접 30% 반영해서 사배수 중에서 이제 번호를 매겨서 추합을 쭉 뽑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기자 전형은 주로 최저가 없죠. 일체는 실기도 없고요. 일체는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과학만 최저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것도 고려대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대 쓰는 여학생들이 고려대를 많이 써요. 왜냐면 두 개가 접근 방식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시보직 가군에 있다고 이제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능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로 많이 늘었다. 인원수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농어촌은 항상 많이 뽑아왔죠. 대략 11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라는 이 가로표가 있고요. 네, 정원내 기준 모집 인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논술은 약간명 감원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고교 추천 전형도 감원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어랑 중어 중문은 선발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불어불문 도거 사학 철학 기독교까지는 고교 추천 전형에 선발하지 않아요. 해서 이 학과들을 내가 이때를 수시로 가고 싶다면 미래인재 전형을 쓰거나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불어불문과 도어동문의 경우에는 정말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쪽으로 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영어영문학부는 고교추천 전형도 있고 어학특기자 전형도 있고 근데 어학특기자 전형이 훨씬 더 많은 인원수를 선발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에서도 32명으로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저는 이대 미래인재 전형의 경영학부를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추업이 또 많이 돌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선발해요. 이게 뭐죠? 무슨 전형이죠? 국제학특기자 전형. 사실 저는 국제학특기자 전형이 어학특기자 전형을 왜 분류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긴 한데 대학이 분류한 이유는 명확해요. 대학이 분류한 이유는 어학특기와 국제학의 특기는 다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전형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그 세부 사항에서 어학특기자랑 국제학특기자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대는 이건 이제 뭐 반박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는 문과가 좀 몸에 살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이과 쪽은 그렇게 세다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대신에 이화여대는 원래 약대가 있었던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화생분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약학을 좀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여기로 진학한 다음에 약대 편입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범대학이 있고요. 이대 사범대는 워낙 세죠. 이대 사범대는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이대 사범대도 어떻게 보면 문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과학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학교육과도 있긴 하지만 문과 위주의 교육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시에서 이 교육 사범대학을 굉장히 인원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지금 과학교육 같은 경우 34명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도 30명이나 선발하니까 정시에서
그 인원수도 늘었고, 인원수가 많이 늘게 되면은 작년 입결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기 있는 간호학부도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두 전형 모두 선발을 하네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영상들이 새로이 나가고 있어요. 현재 동영상이 4개예요. 왜 4개냐면 고려대 2개, 연세대 2개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이제 지금 나가게 되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이제 15번, 죄송합니다. 5번, 6번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거는 이거예요. 대입자소서, 인터넷상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놓고 인터넷에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8개를 순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 아래쪽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해서 1번 번호들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8번까지를 꼭 보세요. 왜냐? 이게 학종에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올라간 것들이고요. 이전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거는 새로운 2021학년 전략과 그 다음에 이건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 강의인데 학교 강연으로도 쓰였던 강의예요.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두 개는 지금 현재로서는 12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체적인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이화여자대학교도 올해는 내신 위주로 접근할 거고 최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까다로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최저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 인원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수시에서 미래인재 전형은 그래도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전히 최저로 내가 조금 모자란 내신은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점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화여대 2탄에서 만나요. 안녕!